그날 아침 문에 교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정희 선생님 맞으신가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이라니 그 단어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을 돌아 마주한 이 순간이 노년의 결단, 마지막 3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이 아닌 마침표를 배우는 그 마지막 장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무렵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절 제게 교실은 세상의 전부였죠. 아침마다 설이 내린 운동장을 걸어가면 창문 안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 분필 가루가 하얗게 덮인 칠판,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저를 바라보던 맑고 반짝이던 눈빛들. 그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달려오던 소리. 그때의 숨결과 온기가 아직도 제 기억 속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가르치는 일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쓴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에도 마음이 울렸고, 수업이 끝나면 남은 분필로 창틀에 오늘의 해님을 그리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작았지만 그 안의 행복은 참 컸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과 가족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며 살아가다 보니 그 이름은 어느새 제 안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제 삶의 중심이었고 제 존재를 지탱하던 힘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저를 그렇게 부른 순간 그 단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그날 문의 교실에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눈빛, 어딘가 익숙한 얼굴. 그는 제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김도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어린 시절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운동장에서 연필을 쥐고 이름을 쓰다 지우던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제 담임이셨어요. 그때 저 이름도 잘 못 쓰던 아이였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부끄러움이 아닌 감사가, 어린 시절의 미숙함 대신 조용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에 세월의 무게가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이름은 시간에 닳지 않고 남아 누군가의 인생 한켠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정희 씨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다시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잊고 있던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생각난다. 도연이.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묘한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살짝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반가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그림자 같은 슬픔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만든 상처 하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를 그만둔 것도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고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교실 안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제 숙제를 찢으셨잖아요. 그게 제겐 세상을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장면들이 하나, 둘, 제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늘 지각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흙이 묻어 있었고 연필을 쥔 손끝은 굳은 살로 딱딱했습니다. 책보다 삽을 먼저 잡아야 했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아이의 숙제를 찢었습니다. 글씨가 엉망이었고 내용도 엉뚱했지만 그건 꾸짖음이 아니라 가르침이라 믿었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그게 그랬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조용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교실 안의 종이들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사소한 소리가
오래된 시간의 잔향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기억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찾아온다는 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엔 비난보다 먼저 용기를 낸 사람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그가 건네는 말 한마디,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저는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날의 장면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저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분필 냄새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 짧은 한순간이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부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 얼굴은 잊히질 않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제 기억에서는 이미 사라진 일이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날 이 아이의 세상을 그렇게 무너뜨렸던 걸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심장이 천천히 조여들었습니다. 말을 꺼내려 해도 목이 막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와 교실 문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오래전 종소리처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그토록 흔들었을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 순간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가. 그들 중 몇 명이나 이렇게 마음속에 작은 상처를 품고 살아왔을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전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흔적은 때로는 상처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걸요. 그 순간 제 안의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배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 떠나고 교실이 점점 조용해질 즈음 문 앞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트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지엔 희미하게 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노트를 두 손으로 내밀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도 문의 교사예요. 선생님처럼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의 주름 사이로 번지는 그의 미소는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과는 또 다른 깊고 단단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긴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따뜻한 자부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결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이 생겼어요. 나 같은 아이는 더는 없게 하자. 그게 제 인생의 길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천천히 일렁였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녹아내리듯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시야 속에서 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단 한마디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어린 시절 숙제를 찢기고 세상에 마음을 닫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원망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미움으로 남기지 않고 가르침으로 다시 피워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잘못과 실수에도 언젠가 뜻밖의 결실이 맺힐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지고 살아온 죄책감이 그의 삶 속에서는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과오가 누군가의 사명이 되어 있었다니. 그건 참으로 이상하고도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저는 오래 묵힌 숨을 삼키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를 찾아온 거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낡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결에 먼지와 햇살이 뒤섞여 교실 안으로 고요하게 흘러들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고 떨리게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쓴 글을 읽었어요. 신문에 실린 노년에 배운 용기라는 글. 그 글이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꼭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저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오래된 원망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대신 고요한 고마움과 평화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찢으셨던 건 제 숙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두려움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로 따뜻한 햇살이 천천히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꽁꽁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그의 목소리 하나에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미안함이 이해와 용서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과거가 그의 진심 한마디에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햇살처럼 교실 안으로 퍼졌습니다. 칠판 위에 분필가루가 반짝이며 빛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교실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는 다시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문 위로 빗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고 운동장 모퉁이에는 빗물 고인 웅덩이가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장화를 신고 비 냄새가 스며든 공기 속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빗방울이 교실 창가를 두드릴 때마다 탁자 위의 연필들이 작은 진동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조용한 발자국 하나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쪽에서 종이와 연필이 부딪히는 소리가 살짝 났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이들 가르쳐봐도 될까요?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을 돌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숨결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그날부터 그는 제 곁에서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연필을 쥔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맞아요? 하고 물을 때마다 도연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철자 하나를 틀려도
그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젊은 날의 제게 건네는 늦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떠들 때면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소란스러운 교실 한쪽에서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래 묵은 미안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그 온화한 태도 속에는 세월이 가르쳐준 이해와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성숙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빈 교실에서 우리는 함께 창문을 닦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요, 실수할 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살짝 섞여 있었죠.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늙게 하지만 용서는 사람을 다시 선생님으로 만들어주는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완벽함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용서받는 일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스승으로 또 누군가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수업이고 그 교과서의 이름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삶은 여전히 수업 중입니다. 때로는 틀리고 때로는 지워지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창가에 매달린 빗방울이 서서히 투명하게 사라질 때까지 저는 오늘도 그 여백 위에 한 줄씩 마음의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지금 제 나이 78, 저는 여전히 문에 교실의 칠판 앞에 서 있습니다. 하얀 분필을 손에 쥐면 먼 옛날 첫 수업의 떨림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분필이 칠판에 닿을 때의 사각 소리가 이젠 제 심장 박동처럼 익숙해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글자를 모르는 분들 앞에 서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새로이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려는 조용한 용기가 함께 깃들어 있거든요. 그 용기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같은 말을 꺼냅니다. 글자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인생도 잘 써요. 그 말에 도연이가 웃으며 대답하곤 합니다. 선생님, 그 말
제가 배운 최고의 문장입니다. 그의 웃음에는 오랜 세월이 가르쳐준 부드러움과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웃음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젊은 날의 제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때의 저는 서툴렀고 사람의 마음보다 글씨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압니다. 배움의 진짜 시작은 글자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이라는 거요. 칠판 위에 하얀 글씨가 햇살에 부서지며 반짝입니다. 그 빛 사이로 제 지난 세월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거기에는 젊은 날의 눈물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던 밤의 떨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움을 시작한 늙은 선생의 마음이 고요히 녹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활기차고 비 오는 날이면 교실로 뛰어들어와 장화를 벗으며 웃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세월이 흘러도 배움은 늘 생명처럼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 생명 앞에서 배우고 또 가르칩니다. 이제 저는 배움의 끝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제 마음을 적어내려 갑니다. 칠판 가득 번져가는 하얀 글씨를 바라보다 보면 이따금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건 어쩌면 얘 인생이 써내려가는 마지막 시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글자들 사이로 제가 걸어온 인생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와 눈물, 그리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살짝 덮어주길 저는 그저 조용히 바라봅니다. 바다 건너 저녁 노을이 천천히 물들 때 저는 분필 가루가 묻은 제 손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하얗게 굳은 손가락 마디 사이로 수십 년의 계절이 스며 있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의 잘못된 답을 고쳐주었고, 이 손으로 또 누군가의 굳게 닫힌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때로는 그 칠판 위에 쓰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울게 했고, 또 어떤 날엔 그 울음 끝에서 새로운 용기를 키워주는 손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서툴게 틀리고 다시 고쳐 쓰는 일이라는 것을요. 잘못과 용서가 번갈아가며 써내려가는 그 긴 문장이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노년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끝없는 교과서를요. 그 교과서에는 장점도 오답도 그리고 미처 닦아내지 못한 눈물의 흔적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제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땐 선생님 말이 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구원이 될 수도 있음을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칠판 앞에 섭니다. 글씨는 예전만큼 곧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학생들 쪽을 향해 있습니다. 분필가루가 손끝에 남아 하얀 먼지처럼 흩날릴 때면 그 속에 제 삶의 조각들이 섞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용서는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깨달음도 결국 인생의 수업이니까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오늘도 조용히 칠판에 한 줄을 적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다시 배우는 일이다. 저는 오늘도 그 마음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덮어주길 그저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 시니어 감동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빛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그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만듭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